정보란에 있는 URL에 관련 정보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first rule in investment is don't lose. And the second rule in investment is don't forget the first rule.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앞서 들으신 문장은 제1법칙은 돈을 잃지 마라, 제2법칙은 첫 번째 법칙을 잊지 마라 라는 유명한 말을 한 1985년에 찍은 55세의 젊은 버핏의 인터뷰 목소리입니다. 조정장에서 들으면 감회가 남다른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기업의 가치 평가에 관련된 질문 2개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Warren, Charlie. Thank you again for having us and having me. 버핏쌤, 멍거쌤. 투자 원칙에 대해 모범적으로 예시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짱 멋져요. 완전 땡큐예요. And the exemplar example that you guys have set with your principles. Thank you. Charlie, you've mentioned that if given the chance or the same chance with a smaller capital base, you would still look for mispriced stock opportunities. Of course. And that would be determined through obviously what we call the intrinsic value of the organization or the company in question, an aggregate of the discounted future cash flows. Would you work the arithmetic 기업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수학적 원리를 가상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d I'd hope you include the comprehensive mental model of the key metrics considered, any qualitative assessments of the management, and any assumptions of its industry to determine the durability of its earning power. 말투를 통해 추정해보자면 아마도 질문자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퀀트를 배운 패기 넘치는 젊은 남성으로 보입니다. 멍거에게 격자 이론을 계량하여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량화한 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째 질문이 좀 불안불안하죠? 버핏에게도 물었지만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멍거는 일단 자신이 좋아하는 코스트코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데 해당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의 정형화된 접근법은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그딴 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정량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트코는 PER 12배에서 13배 수준으로 거래됐는데 사업 경쟁력이 좋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나아지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걸 식으로 나타내기가 좀 모호합니다. 부동산 가치도 마음에 들고 경쟁적 포지션도 마음에 들고 인사 시스템도 괜찮고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PBR이 3배 수준인데도 더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건 공식으로 하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가 귀찮아졌는지 한마디로 일갈해버립니다. 공식 같은 게 필요하면 비즈니스 스쿨로 돌아가면 됩니다. 거기 가면 쓰잘데기 없는 공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자 무한해지는 분위기를 버핏이 재빠르게 농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버크셔보다 코스트코가 좋다고 연설할 때를 제외하곤 찰리가 가장 길게 답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멍거는 주총 질의응답 시간에 직설적인 화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심지어 비유마저도 비트코인을 똥덩어리라고 자극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에 대해 버핏이 주총 이틀 뒤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농담으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들겠죠. 참고로 찰리 멍거는 1924년생으로 현재 나이 94세입니다. 실제로 긴 답변은 두 번째 소개할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격언이 새삼 기억나게 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질문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브래디예요. 1996년부터 주주였죠.
Warren, you and Charlie have been critical of business schools in the past and what they 이전부터 teach. 비즈니스 스쿨에 With respect to 부정적인 value 입장을 보이고 investing, 그레이엄 in super 도드마을의 investors of 다양한 Graham 투자자들의 and 성공 비결을 you featured 투자 the returns of 철학을 many 지키는 great 것이라고 investors 했습니다. with different backgrounds, work, and education, with the lesson being following the philosophy is the key. To be successful today, this is still 성공적인 just fall 투자를 back to 위해서 chapter 8 여전히 of the 현명한 Intelligent 투자자의 8장 Investor. 내용이 And what do you 중요한가요? think of programs 혹시 and designations CFA나 such as CFP 같은 CFA, 괜찮은 CFP, 직함을 따두는 etc., 것에 대해서 which 어떻게 purport high 생각하시나요? standards, yet rooted heavily into academia. 그리고 And 내일 I'd like to 버핏이랑 challenge you to a 장기한 round 관두고 of bridge 싶습니다. tomorrow. 질문의 핵심은 최신 재무 이론이 범람하는 현 상황에서도 현명한 투자자 8장의 주식을 기업의 일부로 보라는 내용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경 설명으로 비즈니스 스쿨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것, 재무 자격증, 그레이엄 도드 마을 사람들의 투자 철학에 관한 이야기 등등 주변 소재들을 덧붙여서 답변을 할 때 확장성이 좋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즉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대화의 토대로 삼아 다양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답변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중에 덜 중요한 짜투리 이야기는 일부 생략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We do think that the priesthood, say 30 years ago, for example, 3, 40년 전에 예를 들어보면 당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신봉하는 대학가의 신도들이 투자 현실을 외면하고 한참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in our view, from the reality of investing, and I would rather have a person. 만일 최고 대학의 우수 졸업생 5명 중에서 1명을 뽑아야 한다면 영리하기도 하면서 현명한 투자자 8장의 내용을 뼛속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And my choice was somebody that was bright, but had chapter 8 of The Intelligent Investor. Absolutely, it just was natural to them. They had it in their bones, basically. I take the person from chapter 8. This is not what we do. Is not a complicated business. 우리가 하는 It's gotta 일은 be 그리 a disciplined 복잡하진 business, 않습니다. but 숙련도는 좀 it does not 필요합니다. require 그렇다고 천재 같은 IQ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회계를 알아야 하고 고객과 직접 대화하면서 여러모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차원적인 학습까지는 필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But it just doesn't require advanced learning. And I certainly, I didn't want to go to college, so 저는 과거에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지만 만일 대학을 가지 않고 책이나 많이 읽었다면 지금보다 더 잘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면 참 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And they really change the way you see the world to some degree. You're lucky and you can find them in 그런 귀인을 대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찰리를 포함해 멋진 선생님을 여러 만난 억세게 운 좋은 사람입니다. 찰리 뭔가 멋져요. 어디서든 전에 없던 통찰력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당신이 좀 더 멋진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받 따인 셈이죠. 대학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잘 살려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핏은 꼭 비즈니스 스쿨에 가야만 좋은 멘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레이엄을 대학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투자의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멘토를 만난다면 열심히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조언을 기억해 두시면 될 듯합니다. 이어서 찰리 멍거는 또 어떤 직설화법을 쓰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Charlie,
버핏이 그레이엄을 만났을 때 그레이엄은 관습적이지 않고 아주 스마트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깊은 인상을 받았겠죠. 사무실에서 보니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잽싸게 버핏은 그레이엄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솔깃하네요. 그런데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자신이 추구하던 저평가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이 모든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었기에 점차 투자 방식을 바꿔서 후진 주식이 쌀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멋진 주식이 쌀 때 사는 방법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자신의 투자법이 먹히던 시기를 지나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먹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써먹던 방식인 장부가 3분의 1로 거래되는 1달러짜리 주식이 나중에 유동화를 통해 3달러씩 분배할 수 있게 되는 투자법은 현재 시장에서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만일 찾는다고 해도 버크셔 자금이 보기에 너무 작아서 쓰잘데기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는 여기 모인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배웠던 것은 이제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에 도출했던 결론들을 수정 보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게, 그걸 거부한다면 비유적으로 말하건대 엉덩이 걷어차기 시합에 나온 외발 남자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누가 더 좋은 비유가 생각나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짚고 가야 할 포인트는 그레이엄은 자금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큰 돈을 운용하지 않았어요. 그레이엄 뉴먼에 근무할 당시 그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우상이었고 당시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는 뇌생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용 자금은 $6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파트너십으로 있는 $600만 달러를 합쳐도 $1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With the investment company also had about $6 million in it. So we had $12 million we were working with. 물가 상승이나 이런 보정들을 해준다 해도 확실히 작은 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고 덩치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지속하는 이벤트나 기업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기업들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현명한 투자자의 8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식을 비즈니스의 일부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현재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장에 나오는 안전마진에 관한 내용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좋은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끝부분에 나온 현명한 투자자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대표적인 저서로 8장과 20장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버핏이 한 번 더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차후 시간이 되면 책의 해당 부분 리뷰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어 나오는 마지막 대목은 배경 설명을 조금 알면 이해하기 더 좋습니다. 주총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찰리 먼거가 백내장용 꺼운 볼록렌즈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여 년 전인 56세의 나이로 1980년에 백내장 수술을 실패하고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하고 나머지 한쪽은 두꺼운 백내장 안경을 쓰고 평생을 살아야 했는데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디어 기업 금융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왜 종종 잘못된 이야기를 쏟아내는지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눈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쪽 동네가 완전 고루한 백내장 수술법을 시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좋은 시술이 개발됐는데 여전히 칼을 대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리 완전 고루한 수술법을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하느냐고 물었더니 가르치기에 멋진 수술법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비슷합니다. 여러 공식들을 가지고 멋지게 가르치고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대입하면 공식으로 문제를 멋지게 풀어냅니다. 그러면 뭔가 가치 있는 탐구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 하나 문제라면 그것들이 다 허튼 소리라는 겁니다. 뭔가 우아하게 기술된 이론을 듣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이 와닿습니다. 뭔가 우아하게 기술된 이론을 듣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마음 주는 일은 한국에서도 흔히 일어나곤 합니다. 투자자의 수익은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 변동성에 대한 인내에다가 운이 한 두 스푼 가미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피터왕이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